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차트 복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차트를 확인을 하고 돌파 이후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라고 해봤자 열 몇 종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일단 가장 쉬웠던 종목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것 같은 종목으로 JNTC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JNTC 정고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고점을 찾는데 시장 결정가 매매를 배우셨다면 대부분이 틀리는 정고점을 3초, 2초, 1초 안에 정고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이 정고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만나본 그 누구도 정고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죠. 2024년 4월 8일 2024년 4월 8일이 정고점입니다. 여기 체크. 문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 고가에 있다는 거죠.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몇 등급입니까? 번외편이죠. 권장사항의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30일 완성을 끝내고 공략을 한다면은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권장사항 종목들만 하는 이제 막 시작한 지 하루, 일주일, 한 달 정도 되신 분들은 절대 이 종목을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분봉으로 전환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예쁘게 쭉 올라갑니다. 잘 올라갔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봉 다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정고점을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이 항상 이 정고점에서는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십시오. 이 부분. 여기가 나오죠. 정확하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정고점을 보자마자 이 정고점을 확인을 하고 바로 이 녀석은 정고점이 여기구나를 몇 초? 예, 이것도 마찬가지. 한 3초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장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0162로 조회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합니다. 검색식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검색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검색식은 정말 단순해서 상승률, 등락률을 10% 이상 잡아줘요. 매수가 터지면은 종목들의 집중도가 높아지죠. 그런 종목들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라갈 때 좋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 탄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매수 탄력이 좋은 자리를 찾는 건 배우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저한테 수업 받으러 와서 교육 받으러 와서 저랑 이제 질문을 주고받았을 때 다 틀리잖아요. 아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매수세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된다는 것을 느낌,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점 표시가 나오잖아요. 몇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고점도 찾았고 지지와 저항도 찾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여기죠. 정고점을 돌파할 때를 기다립니다. 슈팅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이 종목이 고점대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거죠? 결정가. 절대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결정가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지르는 자리. 그러면은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포인트,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매수가 되고 한 방에 매도가 나갑니다. 보유하고 있던 시간이 뭐 1, 2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었죠. 비교적 고점에 있는 위치,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최고 고가가 여기입니다. 정고점부터 여기까지가 한 20%, 10몇 %가 나와요.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고점에서는 절대 매매를 안 합니다. 역사적인 고점까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이격이 나온다. 단타 매매로 먹을 수 있는 이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B급으로 해서 종목을 찾아보는데 이때 결정가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해본다는 겁니다. 증거금률도 40%.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JNTC는 거래를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었죠. 못 잡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잡고 무너지면 문제거든요. 잡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 놓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서 공략을 하면 되죠. 정고점 돌파 매매에서 시장 결정가 단타 매매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전하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셨을 때 경험으로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쉽다라는 거죠. 배우는 것도 1시간이면 충분히 배우고 한 달 정도 경험을 쌓아서 이제 본격적인 매매를 펼치기도 하고, 물론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짧고 길기도 한데, 한 달, 나는 한 달 갖고는 힘들어. 그럼 뭐 2달 연습을 더 하시면 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장 결정가 단타 매매는 정고점 돌파 매매를 하겠다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이 종목의 정고점을 여러분들이 3초 안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확장하겠습니다. 3, 2, 1 찾았습니까? 푸른 기술의 정고점은 전부 상단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푸른 기술의 돌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헌데 주도주 리스트에서 번쩍번쩍 거리다 보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도 관련주가 오르는 것 같은데? 무슨 관련주가 오르는 것 같은데? 식료품 관련주가 오른다.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오늘 이거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매매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푸른 기술이 처음에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종목의 정고점을 찾는다 했을 때 막 찾아보면은 하나가 나오긴 나와요. 어딥니까? 이렇게 아마 2022년 11월 17일을 볼 수도 있었겠죠. 만약 보게 된다면은 이 녀석은 일단 타점의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확신하고 들어가기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죠. 아무리 뉴스가 터지고 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고점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안전하고 쉽게 돌아가는 거죠. 확실한 자리,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기준이 없는 매매와 기준이 있는 매매는 극단적인 차이를 갖게 됩니다. 장 시작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단 하나의 봉이 섰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걸 보면서 따라 붙습니다. 기가 막히다. 오늘 푸른 기술은 간다. 테마주 바람 불었다. 오늘 테마주들 상한가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90% 이상 됩니다. 다 따라잡죠. 따라잡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단봉 돌파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락, 박살나는 거죠. 이 단봉 돌파만 피해도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단봉 돌파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 손절을 피했을 겁니다.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비기이기도 한데 절대로 안 붙습니다. 자, 예상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이 종목은 회원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회원님 요청 사항대로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인성정보의 정고점은 찾기가 굉장히 쉽죠. 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자, 주가가 올라서 등락률이 수평으로 딱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정고점, 반드시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정고점은 어디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 박스권의 상방 압력, 아래에서의 하방 압력 딱 마주치니까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우리는 시장 결정가 매매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일반적인 공부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알 수 없죠. 실제 저와 함께 이제 만나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분봉으로 이제 전환을 해보면은 완전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래량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휩소, 블러핑. 우리가 이런 신호들에 걸리면은 그냥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다 좋아. 모든 신호가 좋고. 하지만 지켜야 될 사항 몇 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약속한 그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헌데 최고가 3,730원을 보십시오. 돌파 아니죠. 돌파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3,730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회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뭡니까?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손절가 3,730원까지 상승한 이 종목의 주가 대비 어디까지 빠졌을 때 매수를 하면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이제 회원님들의 연구와 통계가 또 나오고 있죠.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뉘앙스로 수업 시간에 장이 안 좋을 때,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 편하게 할 때는 손절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 이것도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얘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니까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딥니까? 인성정보.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타타타타타 해보십시오. 정고점은 당연히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 여기 하나 틀릴 수가 없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 상황입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정고점 찾기. 3, 2, 1. 어디? 차트 보자마자 바로 여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선 쭉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돌파 매매의 차트를 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무조건 여기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봉으로 전환했더니 돌파를 갖다가 이 모양으로 했네. 주가가 하락합니다. 어디서 사야 됩니까? 가격 여기겠죠. 여기입니다. 매수가 딱 한 번의 타점. 매수, 매도. 이렇게 이제 끝난 거죠. 인성정보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빨리 치고 종료를 했습니다. 권장 사항도 아니고 위험구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성정보는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손절가 근처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한 자리에서 밀렸을 때 손절가에서 매수해서 매도하는 단타 전략은 어떤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한 인성정보의 위치가 딱 맞아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쫄아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청담글로벌은 인성정보와는 다릅니다. 이거 틀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거리를 봤을 때 종목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정고점은 어디로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고점 2022년 12월 27일 2023년 1월 19일 그러면은 2022년 12월 27일은 너무 오버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이 정도면 아예 거래량이 위치상 맞지도 않죠. 억지로 짜맞췄을 때 정고점이 어딥니까? 기가 막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고점을 정말 몇 호가입니까? 몇 호가 차이로 못 깨고 주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오잖아요. 물론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헌데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돌파를 했다 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거죠. 아니지, 돌파를 했으면 벌써 슈팅이 나왔겠죠. 네,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와는 다르죠. 애매한 인성정보와 아예 택도 없는 청담글로벌의 차이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슈팅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청담글로벌의 대응과 인성정보의 대응은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담글로벌은 애초에 매수가 안 됩니다. 인성정보랑 같은 식으로 봤을 수 있는 게 청담글로벌이 아니라
화신이 되겠죠. 화신. 보겠습니다. 화신이 갭을 띄우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번호편 그룹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로선을 쭉 꺼보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와 여기. 여기는 시세상 애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유일 정고점, 제가 좋아하는 거죠. 유일한 정고점, 유일 정고점. 그러면 여기가 됩니다. 거래량 여기. 그러면은 2023년 4월 12일이 정고점 타점이 됩니다. 몸통이 4%이기 때문에 번외편 중에서도 번외편 하나씩 조건부가 계속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치고 보니까 그래도 또 지지와 저항은 나오네. 그렇죠? 거래량은 여기서 터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딱 맞춰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분봉으로 전환을 했을 때 화신은 최고 고가가 14,930원입니다. 애매하죠? 인성정보처럼 돌파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닥은 어떻느냐? 여기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하락하면서 주가가 돌파한 듯 안 한 듯 확 돌파한 듯 안 한 듯 확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돌파한다 생각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손절 나가. 다 손절 떨어지는 거예요. 후루룩 거의 뭐 추풍낙엽이죠. 그냥 후루룩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공략하면 좋겠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값이 이런 영역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인성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화신, 청담글로벌 이 종목들을 비교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확실히 보일 겁니다. 이걸 매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연구하고 싶고 뭔가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종목들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빗셈전자입니다. 제가 운이 좋은 건가요? 녹화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조금 서둘러서 마치고 바로 공략을 했죠. 시장 결정가 매매를 제게 배우신 회원님들이라면 절대 이 종목도 정고점을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릴 수 있나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고점 어디입니까? 모두 다 똑같이 정고점은 여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거 정고점이 아닙니다. 물론 저기를 정고점으로 해서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결정가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로 저기는 정고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정고점으로 타격한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날짜는 2024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분봉 전환해서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값 결정가가 나타난 자리에서 얼마입니까?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까? 매수세 유입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탁탁탁 터지는 거죠. 올라가서 거래량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자리,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만약 했다면은 빗셈전자는 오늘 최고의 종목입니다. 정말 최고의 종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격도가 좀 크긴 하지만 재밌잖아요. 사면 반등, 사면 반등, 사면 반등. 풀 비중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그런 이제 차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게임에서는 이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재미있습니까? 단타 매매 재미있어요? 재밌죠? 정말 재밌죠? 등 떠밀려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까지 한다면, 할 때마다 이긴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송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여러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절대 없거든요. 한 5,000명 상담했다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보고만, 모니터를 보고만 있는 시간이 10년, 5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시간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해서 구분을 못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과 원칙,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까 서로 결과가 다른 거죠. 또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와서 나가는 2%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빗셈전자 지지와 저항 라인 분봉으로 봤고 일봉으로 봐도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차트를 잘라놨습니다. 박스권의 상단 압력 그리고 하방 압력 거래량이 터져야 될 구간 이 자리. 멋지죠. 이격도가 좋고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으면 진짜 오늘 최고의 종목이었을 겁니다. 자, 빗센전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있는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은 정고점을 찾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찾기만 하면은 매매가 굉장히 안전하고 쉬워지거든요. 성우하이텍에서 정고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고점을 틀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부터 확인을 합니다. 여기. 현재 주가는 8,820원에서 주가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정고점은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2024년 2월 1일과 2024년 2월 26일이 되겠죠. 첫 번째, 2024년 2월 1일자에 우리가 결정가를 보니까 괜찮더라 이겁니다. 괜찮더라.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아쉬운 게 이날 2024년 6월 14일에 등락률이 높게 올라오면서 주도주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량이 좀 푸시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 회원님들에게는 이런 자리들을 절대로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30일 완성을 전부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매 기법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자리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얼마든지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맞을 걸 갖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노력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손절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할 거야.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2배로 커지죠. 3배로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때는 비중 축소 아니면 패스. 2월 1일 날 차트로 보겠습니다. 분봉 전환, 거래량이 터져야 될 위치. 약속한 대로 거래량이 여기서 탁 터집니다. 여기서 터지는 순간 알게 되겠죠. 붙어야 된다. 그럼 성우하이텍의 매수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지지와 저항도 쓱 한번 봐주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기가 막힙니다. 예쁘게 잘 나와요. 물론 이제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서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인데 눈 감고 하겠습니다. 눈 감고 그려볼게요. 자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성우하이텍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이야 아니 눈 감고 그렸는데 왜 이렇게 잘 그렸죠? 야 여기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여기가 지지와 저항입니다. 밀리고 뚫으려고 하고 밀리고 이야 돌파했다가도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또 밟으니까 또 올라오고 기가 막힌 지지와 저항입니다. 예, 눈 감고 그렸어요. 지지와 저항은 아무데나 그려도 웬만하면은 정말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애들 이런 종목들 빼고는 눈 감고 그려도 모두가 다 지지와 저항인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보는 지지와 저항은 딱 하나라는 거죠. 딱 하나. 여기만 보는 거죠. 지지와 저항은 정말 멋지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저처럼 방금 눈 감고 그려도 지지와 저항 예, 이런 식이에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죠. 아무렇게나 지지와 저항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보고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다 보고 야 21선 있네 61선 있네 121선 있네 야 이거 맞아떨어지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수치상 정확하게 여기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략 타점은 거래량이 터진 이 위치. 네, 바로 돌파. 그리고 실패하면서 쏟아지는 이 손절 물량들. 돌파하면서 힘이 딸리니까 우르르 하고 손절 물량들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떨어지겠죠. 바로 여기서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 이렇게 이제 성우 하이텍은 매도가 나가면 되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금 또 재차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바라기보다 첫 번째 타점에서 끝내는 거, 여기서 끝내는 게 지금의 이 번외편 상황에서는 그나마 나은 거죠. 번외편 중에서도 등급이 낮습니다. 왜? 등락률이 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등락률이 높고 VI를 불러올 수 있었다면 거래량은 지금보다 한 3배는 터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차트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은 정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들인데 오전장에 정말 정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정고점 돌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 정고점들을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있나요? 틀릴 확률이 JNTC, 인성정보, 빗셈전자 이런 종목들, 화신, 청담글로벌, 푸른기술 이런 거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애매했다는 종목 말고 어떻습니까? 정고점 찾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쉬운 정고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단단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디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